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목그룹입니다. 지난번 하체 영상을 찍고 나서 네. 빨리 좀 살펴보고 싶었어요. 오늘 어렵게 더모스트에서 네. 하이브리드 차량과 가솔린 차량을 준비해 줬습니다. 저도 열심히 우리 구독자분께 물어봤죠. 네. 궁금한 게 뭡니까? 어떤 질문들이 저 같은 경우 받았냐면 네. 하이브리드 차량과 가솔린 차량의 승차감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 있었어요. 또 질문도 혹시 뭐 필드에서는 일단은 필드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거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단 유압 변속기고 맞아요. 가솔린 차량은 이제 좀 이전에 말이 많았던 7단 DCT 변속기가 그렇죠. 건식 변속기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꿀렁거림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이 신형 차량으로 오면서 이제 문제점이 없느냐, 승차감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거에 좀 문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네. 전 몰랐었는데 그때 하차를 들어보니까 네. 반짝반짝한 그렇죠. 너클이 보였습니다. 네, 너클 재질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재질로 돼 있어서 그런 것 좀 고급화를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네. 미세하게나마 승차감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영향이 있죠. 있습니까? 두 대 다 먼저 다 시승해 보셨잖아요. 네, 있죠. 그런 부분 오늘 중점적으로 또 알려드리고요. 또 네.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서요.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2열 공간하고 트렁크 공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대략 한 6cm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와,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또 미공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열어보시죠.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시죠. 첫 느낌이요, 경쾌하고요. 가속을 하는 밀어주는 힘 자체가 괜찮아요. 이 부분이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장점이기도 하죠. 굉장히 가볍게 움직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전기 모터에서 내연기관 엔진이 작동됐을 때 이런 이질감들은 이제는 뭐 일부러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특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토 홀드의 이질감이 없다는 건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굉장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격만큼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투싼의 경우 가솔린 180마력,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를 포함해서 합산 출력이 한 230마력 정도가 돼요. 저는 제일 처음 하이브리드 차량을 시승해 봤는데 이 차량을 몰아보니 이 차량 기준으로 이 차량 저한테는 답답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차량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쾌적한 차량이구나, 적어도 산타페나 소렌토보다 가볍게 움직일 수 있구나. 네. 조용하네요. 네, 조용해요. 이거 어라운드 뷰 화질도 굉장히 좋아요. 네. 최신 차량의 장점이죠. 스마트폰을 간 것처럼. 그리고 왜곡이 별로 없어요. 시트 포지션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투싼 타고 오면서 시트가 굉장히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생각보다 조절 폭이 넓어요. 그쵸. 높이 엄청 올라가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폭이 진짜 누구나 다 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만들어. 조금 유럽차랑 비슷하게 맞추는 것 같아요. 예전에 국산차 시트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근데 시트 변환폭이 넓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이 콘솔이 제 기준에서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높아서 처음에는 야, 이 팔걸이 딱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림의 지름도 뭐 적당하죠. 네, 핸들도 작아서 좋아요. 요즘은 이걸 도톰하게 만드니까 처음에 이게 손이 좀 작은 사람 같은 경우는 불편하게 느꼈는데 이게 더 낫더라고요. 네, 핸들 그립이 굉장히 좋죠. 손에 딱 달라붙는 느낌은 어느 순간부터 현대차 핸들이 이걸 잘하는 것 같아요. 오토 홀드는 뭐 가솔린 차량도 좋네요. 네. 어떠세요? 이런 경우에서 출발할 때의 느낌? 꿀렁거리며? 네, 괜찮죠? 모르겠습니다. 말 안 하면 오토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하이브리드 차량과의 약간 차이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 더 그 힘이 좋은 느낌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초기 출발도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처음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기대하지 않고 탔다가 네. 우리 그 뭐 X5나 이런 거 탔을 때 이 네. 밀어주는 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느낌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뭐 후륜이야? 뭐 이런 것처럼 너무 좋더라고요. 가솔린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네. 악셀링을 밟아서 스로틀링 밸브가 열려서 공기가 들어가면 이게 시간차가 있어요. 네. 출력이 나오기까지. 네. 근데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모터는 즉각적으로 밀어주잖아요. 아. 그러니까
똑같은 출력이라고 해도 아. 하이브리드가 조금 느껴지는 이유가 출력이 빠르게 생성되니까 체감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얘가 출력이 더 즉각적이야, 더 좋아,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반응성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걸 그렇죠. 몸으로 느끼는 거군요. 그렇죠. 추월 가속도 괜찮죠, 가솔린도? 훌륭하죠. 그러니까 기준이 정말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대형 SUV를 타면서 네. 조금 답답한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차 타다 이걸 타니까 너무 가볍죠. 이렇게 경쾌한 차를 타고 다녀? 네. 또 훨씬 또 고배기량을 타시는 분들이라면 또 아쉬움이 있겠죠. 그렇죠.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의 맞아요. 관건인데, 이 차량을 뭐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의 준준형 SUV와 비교를 하느냐. 근데 가격도 거의 2배 차이 나잖아요. 둔하죠. 네, 근데 그 2배를 얘가 안에 만회를 한다 그러면 네, 무조건 이걸 사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성비가 투싼은 괜찮다. 저라면 그 오토스탑 ISG는 끌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거 다녀요. 네, 그것 때문에 처음에 한 박자 늦는 그런 느낌은 있네요. 제동 느끼는 에모크로님의 느낌은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뭐 브레이크를 저는 이제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브레이크 발에 힘을 실어서 밟은 적이 별로 없어요. 앞에 큰 대용량 브레이크가 주는 안정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투싼급에 330mm라고 하셨죠? 네. 그럼 대용량이죠? 그렇죠, 대용량이죠. 땡기는 현상이 없네, 엑셀 놔도. 네. 그것도 개선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DCT의? 그건 DCT만의 장점이죠. 자동 변속기와 DCT의 차이점이에요? 자동 변속기도 네. 조금 브랜드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초기에 제네시스 BH 1세대 때 아이신 변속기가 들어갔었잖아요. 네. 아이신 변속기하고 배기량에 따라서 ZF가 이제 같이 들어갔었는데, 네. 좀 후륜형 그 수입 변속기는 달리다가 악셀을 놓으면 약간 좀 뒤에서 잡아당기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 나머지 왜 현대차들의 변속기는 달리다가 놓으면 탄력 주행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DCT 같은 경우에는 수동 변속기 기반이기 때문에 물려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탄력 주행이 괜찮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가는 코스가 이게 상당한 길이의 오르막길입니다. 계속 꾸준하게. 그래서 일반적인 운행 같지만 굉장히 좀 이런 데서는 이제 차의 이제 그 출력과 이런 걸 테스트하기가 참 좋은 환경이에요. 제가 지금 조수석에 타고 있지만 이렇게 브레이크를 조금 더 이렇게 밟는 상황에서도 쏠림은 좀 덜한 편이에요. 그 뒤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구형차들 SUV 타면, 뒤에 타면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브레이크 밟는지 다 알고, 핸들 어느 쪽으로 꺾는지 다 알고, 몸으로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좀 롤링이 적어요. 그리고 방지턱 넘었을 때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맞아요. 방지턱 넘었을 때 예전에는 넘고 나서 출렁거림이 있었다 그러면, 네. 지금은 넘고 나서 출렁거림이 바로 잡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게 개선이 오히려 성능보다도 그 느낌에서 많이 전 느꼈어요. 그게 만족도가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렌토 때도 그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근데 투싼은 아무래도 이게 좀 더 경쾌한 차량이다 보니까 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움직임에 있어서는 얘가 월등히 좀 나은 것 같아요. 운동 성능만 보면 얘가 더 낫잖아요. 그렇죠. 운동 성능만 보면 일단 3세대 플랫폼 사이즈를 봐더라도 얘가 더 적합한 구조예요. 얘네 이렇게 오르막인 상황에서도 그렇게 엑셀을 밟으면 스트레스가 없네요. 그리고 또 즉각적으로 또 반응을 해줘요. 생각처럼 고RPM으로 안 올라갑니다. 어지간한 경사도도 다 3000rpm 안에서 끝내니까 이 정도면 출력과 효율은 굉장히 괜찮다. 그럼 이 정도의 브레이크 디스크 사이즈라면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2P 정도로 받쳐준다면 충분히 고성능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도 솔직히 이 330mm 대용량 원피가 들어가 있을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왜냐면 캘리퍼를 저희가 뜯어본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꼭 2P라고 해서 잘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피가 더 반응도 빠르고 순간적인 제동력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용도에서는 한 번 딱 세게 밟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이 대용량 원피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막 무슨 뭐 와인딩을 타면서 풀 브레이킹하고 또 연속적인 제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빠르게 해서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죠. 이 정도면 순정도
그럼요. 좋네요. 투싼급에서 투싼이 구형 투싼이 올리 투싼 저희 직원 차량이 보니까 294mm짜리더라고요. 네. 똑같은 1.6 터보인데 굉장한 개선이죠. 수치상으로도 이런 게 좀 느려서 그렇지. 그래도 이 현대 기아차가 자꾸 개선은 하는 것 같아요. 투싼은 그런 면에선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개방형 클러스터가 이게 어떤 느낌일까? 이런 느낌인데 직접 타보니까 네. 그냥 원래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계기판 위에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솟아오른 산과 네, 다른 산이 있었죠. 네, 그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저는 혹시라도 저 계기판이 좀 난반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되는데 괜찮더라고요. 별로 없더라고요. 네, 괜찮고 그다음에 이 개방감이 이 위 라인만 보면 약간 좀 요새 나오는 제네시스 라인이랑 좀 비슷한 것 그렇죠. 같아요. 이렇게 감싸는 네. 디자인이죠. 그리고 그 별거는 아닌데 이게 라인을 두면서 이게 이중으로 해서 약간 좀 고급스러움은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런 거 작은 거 같아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건 참 잘했더라고요. 야, 진짜 가솔린 차량은 정말로 진동이 없네요. 네. 진동이 없어요. 우리 디젤 뭐 타면 막 바닥도 만져보고 네. 손을 넣을 수 있는 날 다 넣어보는데 이제 언덕에 도착했죠. 네. 어떠세요? 엄청납니다. 출력은 남아돌죠? 네, 출력은 이게 1.6이라고 뭐 하이브리드 차량과도 차이는 있지만 부족함은 전혀 없네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언덕길 지금 조금 전에 저 택시 때문에 악셀을 놨었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밟는 상황에서 꿀렁이 없었죠. 없었어요. 네. 이게 개선이 됐더라고요. 브레이크가 네. 주는 신뢰감이 있네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뭔가 밟아서 네. 약간 밀리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 느낌 없네요. 그냥 불안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체는 서스펜션도 그렇고 제동력도 그렇고 이 강하면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그 남아도는 그 힘이 신뢰도로 와요. 그러니까 내가 뭐 더 이렇게 돌려도 될 것 같아. 더 밟아도 남아돌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운전자한테는 안정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제동력이 이렇게 좋다는 얘기는 여기에 캠핑을 다닐 때 짐을 싣다든가 사람을 많이 탔다든가 아니면 요즘 이제 유행하고 있는 캠핑 트레일러 같은 거를 견인을 할 때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카니발 같은 것도 제동력 워낙 밀리니까 더 뉴 카니발로 바뀌면서 320mm 디스크에서 340mm로 개선됐어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런데도 조금 밀리죠. 그렇죠. 느낌이 전혀 뭐 다른데요. 근데 투싼의 330mm 정도면 굉장히 좀 좋은 성능입니다. 저는 지금 이게 엑셀을 막 이렇게 떴다 터보렉 뜨고 렉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눌렀다 떴다 하는데 또 그런 느낌이 발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스마트 스트림 1.6 터보 엔진이 저도 뭐 이 엔진이 들어간 차를 타고 있지만 만족도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것도 좀 매끄럽고 회전 질감도 그리고 연비 운전을 위해서 정속 주행할 때나 아니면 추월 가속을 할 때 주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좀 괜찮더라고요. 이런 과격한 방지턱을 넘어도 뒤에가 꿀렁임이 없어요. 그냥 딱 넘으면 바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거 너무 좋죠. 서스펜션 성능 참 좋아졌네요. 이게 사람들이 넘었을 때 옛날 차들처럼 막 꿀렁꿀렁꿀렁해야 승차감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차는 자세를 빨리 잡아야 승차감이 좋은 겁니다. 3세대 플랫폼이 주는 셰시 만족도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까지 훌륭하다. 네. 왜 이 드라이브를 놓고 악셀을 놓고서 있으면 이제 서서히 굴러가는 클리핑 영상 있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이 차는 이제 없어야 되잖아요. DCT니까. 근데 이제 있어요. 있는데 이전 7단 DCT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얘가 동력을 넣어 말어 빼 넣어 갈등하네. 막 그러니까 얘가 그 상태에서 부르르 떨고 그리고 심지어 어떨 때는 좀 이게 붙었다가 떨어지니까 막 말타요. 근데 오늘 투싼 제가 시승하면서 느낀 건데 얘는 그냥 오토미션처럼 좀 자연스럽더라고요.
특히 언덕길에서. D도 국내의 경우 7단 DCT 건식이 있고 네. 8단 습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둘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이 건식의 단점이 있죠. 얘가 건식이 이제 생산하기가 좋고 부피도 작고 그래서 이제 소형 차량에 위주로 쓰였다 그러면 습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식이 단점으로 갖는 허용 토크. 네, 허용 토크가 낮다 보니까 네. 여태까지는 큰 차에다 못 썼던 건데 네. 습식 DCT 같은 경우에는 허용 토크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고배기량 아니면 고토크 엔진에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느낌은 습식이 좀 나요. 좀 더. 그러니까 소렌토 디젤을 타보면 네. 확실히 좀 낫긴 합니다. 건식보다 더 부드럽죠. 꿀렁거림도 좀 더 덜하나요? 네, 덜하고. 근데 건식 치고 이번 투싼 7단은 굉장히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신 플랫폼이잖아요. 개선을 됐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캠핑 때문에 캠핑 트레일러를 견인해야 되는 상황을 따졌을 때 이제 트레일러까지 달고 꿀렁거림이 발생하면 굉장히 좀 불쾌해요. 그래서 저 유압 변속기를 좀 더 선호합니다. 무게 차이가 한 70부터 한 100kg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런 느낌은 없죠. 무게에 따라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큰 차이 없었고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이제 너클이 들어가 있었고 네. 좀 더 좀 고급진 네. 승차감은 하이브리드 쪽이 좀 더 나았다고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력, 고속의 영역별 차이점. 출발 자체는 그래도 하이브리드가 낫다. 그리고 가속감, 초기 가속감은 그래도 뭐 가솔린도 답답함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보다는 약간의 네, 그렇죠. 차이는 있는데 이 정도 뭐 특히 SUV에서 이 정도 가속감이 정말로 좋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에 이 핸들링이라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네. 근데 저는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작동이 되고 얼마큼 좋아진지 혹시 느끼셨나요? 핸들을 꺾으면 차가 네. 선회하면서 네. 안쪽 바퀴, 바깥쪽 바퀴, 뒤도 마찬가지예요. 네. 뒤도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가 이제 회전수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 회전수 차이를 이제 보정해 주는 거예요. 왼쪽 코너를 돈다고 생각할 때 네. 바깥쪽 바퀴가 빨리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안쪽 바퀴에 미세하게 아주 짧게 브레이킹을 컷 걸어주면 바깥쪽이 원심력에 의해서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쵸, 더 코너로 돌아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자제어 프로그램으로 코너링 성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엑셀링이 좋고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끼어들기도 좋네요. 제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타이밍이 핸들링이 괜찮으니까 들어가서 딱 멈추잖아요. 거기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던 건 들어가면 얘가 한번 반대편으로 휘청 갔다 오고 이렇게 좀 몸을 한번 표현했다가 다시 와야 되는데 그냥 딱 멈춰요. 그 부분이 좋더라고요. 그러게요. 탄력적인 반응이네요. 네, 그러니까 반응이 굉장히 빠르다고 봐야죠. 국산차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맞아요. 이게 플랫폼의 변화랑 네. 차체가 사실 투싼이 또 산타페나 네. 펠리보다는 차체가 좀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강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연막구름님이 지금 타보시니까 이 C MDPS 이거 어떠세요? 좋은데요? 뭐 일단 제 기준으로 네. 무슨 칼 같은 핸들링을 원하지는 않고요. 정말 이게 도로에서 오는 피드백을 포함해서 나를 좀 지켜줄 수 있느냐, 이 정도의 관점에서는 불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질감 느껴지세요? 안 느껴져요. 중앙 유지하는 그런 건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런 보타 부분도 사실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회사차가 소나타 2.0 가솔린은 C타입이고요. 네. K5는 1.6 터보라서 R타입이에요. 그 두 대를 저는 번갈아 가면서 맨날 그쵸, 타잖아요. 늘 타시잖아요. R타입이라고 좋을 게 없어요, 별로. 물론 뭐 그걸로 뭐 서킷을 가서 탄다 그러면 뭐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지금 C타입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별반 차이를 못 느껴요. 네, 그래서 K5를 타고 소나타를 번갈아 가면서 딱 타도 이거 역시 C타입이야, 에이 별로야, 이런 느낌을 전혀 못 받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옵션에 C타입, R타입을 뭐 약간의 가격을 추가해서 한다. 네. 굳이 선택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지금 뭐 수많은 차들, 그랜저들 보면 불만 없이 다 타고 계세요. 그랜저는 다 C타입이지 않습니까?
제동력 좋네요. 그 좋은데요. 네. 이게 별로 뒤에가 뜨면서 왜 끽하잖아요. 맞아요. 그 느낌이 별로 없어요. 불안하게 이렇게 네. 앞으로 이렇게 막 확 쏠린다 이런 느낌이죠.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브레이크 제동 밸런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네. 오. 그 불안감 별로 없네요. 네. 좋죠. 일단 브레이크 밸런스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ABS가 작동을 지금 조금 했잖아요. 지금은 네. 노면이 안 좋은 데서 지금 제동을 해서 그런데 ABS 작동하는 그런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말씀대로 이렇게 4개 바퀴를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쪽에 하면 좀 휘청거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이런 게 또 차이가 또 어떨 때 있냐면 코너에서 브레이크를 좀 세게 밟는 상황이 생길 때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왜 소위 말해서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나 뒤집어질 뻔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차에 그 제동 밸런스가 안 좋은 차들을 타면 그때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투싼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동력은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동력은 신뢰할 수 있다. 네. 이 차량이 지금 이제 190km밖에 안 탄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디스크에 자리를 못 잡았던 코팅제가 마르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그런데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뭐 1000km, 2000km 운행하고 나면 더 잘 듣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 브레이크라는 부분이 나는 매일 공도를 달려. 난 와인딩이야. 뭐 이런 개념이라면 사실 좀 기준이 다르겠죠. 근데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충분하다. 네, 여기다가 이제 뭐 호환이 된다 그러면 저 현대기아차에서 나오는 이제 철분이 좀 들어간 함유된 패드가 있거든요. 그런 거 뭐 호환이 된다 그러면 끼우시면 굉장히 잘 들을 것 같아요. 소위 가성비 튜닝. 모비스 튜닝. 네. 그런 것들도 꼭 한 번씩 영상으로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브레이크 튜닝하는 순간 네. 이것도 오해죠.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브레이크 튜닝 하세요 하면 제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냐면 브렘보. 그거 안 하잖아요. 비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해도 한 50만 원 정도로 정말 그 느낌, 일반적인 사람들은 충분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몰라요. 만약에 제가 출퇴근으로 차를 산다면 SUV를 사야 된다. 소렌토와 산타페 같은 차량과 고민한다면 저는 이거 살 것 같아요. 가벼워서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제 왜 저번에 하체 영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고객분들이 K5와 투싼을 고민했다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K5, 근데 고민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실내 공간이 2열도 그렇고 이게 중형차 못지 않아요. 가끔 태워도 그러니까 회사에서 갑자기 점심 먹으러 가자 태워도 이렇게 커? 그렇게 탈 수 있고 트렁크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번 투싼의 감각이 너무 승용이랑 비슷하게 나와서 저는 이거 고민할 것 같아요. 움직임도 좋고 네, 움직임도 좋고 그리고 또 시야도 좋고 SUV 특유의 이제 전방 시야가 좀 승용차보다는 높다 보니까 좋고.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칭찬해주기 위해서 칭찬하는 게 아닌 건데 또 어떻게 보면 무슨 칭찬만 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치명적인 단점은 시끄러워요, 투싼. 근데 그 치명적인 단점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바람소리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이중 접합 유리가 되기 전에는 이건 운명적으로 힘들다. 페이스리프트에서 한번 맞아요. 뭐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근데 차 가격이 이렇게 400만 원 이상 올랐잖아요. 차음률이 넣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선택이라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건 다른 건데 맞아요. 선택조차 못하니까 그건 단점. 네, 단점이고 그다음에 노면 소음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노면도 좀 들어온다. 네.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일부러 좀 찾아보자는 거죠. 네, 찾아본다 그러면 HUD의 부재는 괜찮아요. 근데 가격에 비해서는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 네. 이번 투싼도 여전히 징벌적 옵션을 너무 세게 넣어놨어요. 얘는 그냥 무조건 인스 아니면 맞아요. 꿈도 꾸지 마. 뭐 이런 느낌? 맞아요. 저도 그 구입한 사람들의 트림 선택을 보고 70%가 인스퍼레이션이라는 통계를 보고요. 네. 전 처음 봤습니다. 그런 통계가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맞아요. 10명 중에 7명은 인스퍼레이션 한다고 왜 샀냐라고 얘기하면 그 징벌적인 옵션 중에서도 개방형 클러스터는 인스가 아니면 느낄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럼 그게 뭐야? 어라운드 뷰도 그래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소나타도 처음에는 인스퍼레이션만 어라운드 뷰 옵션 넣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식 변경하면서 바꿨어요. 어라운드 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선호도가 높은 옵션들은 좀 넣을 수 있게 해줘야죠. 그렇죠. 좀 다른 방식이라도. 그렇죠. 옵션을 선택을 해서 어라운드 네. 뷰는 뭐 전 타향에서 내비게이션을 집어넣는 분들에 한해서 뭐 얼마 추가해서 넣을 수 있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인스 선택 안 했으니까 어라운드 뷰 꿈 꾸지 마.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게. 아니면 파선 안 넣었으니까. 네, 파선 안 넣었으니까 LED 램프 꿈 안 꾸지 돼, 마. 안 돼. 그거랑 똑같은 해석이네요, 맞아요. 결국은. 이 해석은. 그러니까 그래서 징벌적 옵션이라는 거 제가 표현을 하는 게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물론 인스퍼레이션이 70% 이상 판매됐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대박이 친 거죠. 성공한 건데, 그렇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러다가 지금 스포티지가 구형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스포티지가 신형 플랫폼으로 나오면 뭐 그때 돼서 또 옵션 선택하게 해줄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러면 기존에 산 사람들은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